은퇴를 앞둔 사람들에게 가장 자주 들리는 단어는 자유입니다. 출퇴근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하고 싶은 걸 하며 살 수 있는 삶. 하지만 실제로 은퇴를 맞이한 사람들의 입에서는 전혀 다른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외로움. 그들은 말합니다. 은퇴 후 처음 느낀 건 자유가 아니라 고립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60세에 정년퇴직한 김정수 씨는 대기업에서 30년을 근무했습니다. 늘 바쁜 일정 속에서도 퇴직하면 하고 싶은 일을 적어두곤 했죠. 여행, 낚시, 친구들과의 모임. 하지만 막상 퇴직을 하고 나니 그 모든 게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평일 난 대부분의 친구들은 아직 일을 하고 있었고 가족들도 각자 일상에 바빴습니다. 처음엔 늦잠을 자고 커피를 천천히 마시며 여유를 즐겼지만 그 여유는 금세 공허함으로 변했습니다. 전화벨은 울리지 않았고 누군가에게 불려나갈 일도 보고할 일도 사라졌습니다. 그때 처음 느꼈다고 합니다. 자유라는 단어 속에 혼자라는 의미가 이렇게 크게 들어있을 줄은 몰랐다고.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적 단절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매일 누군가와 관계를 맺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회적 역할을 잃으면 자신이 세상에서 필요 없는 존재처럼 느껴지는 현상입니다. 퇴직자는 하루에 평균 8시간 이상을 혼자 보낸다고 합니다. 직장에 다닐 때보다 대화량은 80% 이상 줄어듭니다. 말이 줄어들면 생각도 줄고 생각이 줄면 감정의 폭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많은 은퇴자들이 이렇게 표현하죠. 은퇴하니 세상이 조용해졌다. 아니, 내가 세상에서 사라진 것 같다. 또 다른 사례, 58세에 은퇴한 이영자 씨는 교사로 일했습니다. 퇴직 후에는 아이들을 가르치던 습관이 남아 무료로 독서 지도를 해보려 했지만 막상 나서보니 자신을 받아주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학교 문턱은 높았고 복지관은 이미 프로그램이 꽉 차 있었습니다. 자신이 사회에 기여할 통로가 사라졌을 때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토록 바라던 시간인데 정작 그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돈의 부족이 아니라 존재의 자리의 부재입니다. 은퇴자의 심리적 외로움은 단순한 혼자 있음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관계의 단절에서 오는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직장에서는 역할이 곧 존재였습니다. 부장, 과장, 선생님, 엔지니어. 그러나 은퇴와 동시에 그 이름이 사라지면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준비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준비 없는 자유는 방황이 되고 방황 속의 시간은 외로움으로 변합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외로움은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사회적 교류가 적은 사람일수록 소비 패턴이 급격히 변하고 비계획적 지출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과소비, 불필요한 취미 투자 또는 단기 투자에 손을 대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리적 공백이 재정적 불안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김정수 씨 역시 은퇴 6개월 만에 고가의 캠핑 장비를 샀다가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중고시장에 내놨다고 합니다. 그는 그때는 그냥 뭔가 하고 싶어서 뭔가라도 살아있다는 느낌을 갖고 싶어서라고 고백했습니다. 결국 은퇴 후의 자유는 관계의 회복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돈보다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내가 함께할 사람, 나를 불러주는 공간입니다. 외로움은 피할 수 있는 감정이 아니라 다루어야 할 현실입니다. 그래서 은퇴 설계에서 중요한 건 연금뿐 아니라 일상적 연결의 설계입니다. 매주 가는 모임, 배우는 공간, 누군가와의 약속. 이런 사소한 일정이 바로 심리적 생존의 끈이 됩니다. 심리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은퇴 후 외로움은 인간관계의 양보다 관계의 깊이와 소속감의 문제라고. 한두 명이라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나의 존재를 알아주는 커뮤니티가 있다면 외로움은 훨씬 줄어듭니다. 반대로 아무리 많은 사람과 어울려도 마음이 닿는 곳이 없으면 고립감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는 사람 수를 늘리려 하기보다 관계의 질을 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영자 씨는 1년의 방황 끝에 지역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행정 업무였지만 어느 날 아이가 묻더랍니다. 선생님, 이 책 다음엔 뭐 읽으면 좋을까요? 그때 그녀는 다시 자신이 살아있다고 느꼈습니다. 누군가에게 선생님이라 불리며 자신이 가진 경험이 누군가에게 쓰이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외로움의 반대편에 있는 감정입니다. 퇴직 후 처음 느낀 외로움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통과 이래일지도 모릅니다. 일 중심의 세상에서 사람 중심의 세상으로 건너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그냥 방치한다면 그것은 노년의 가장 큰 병이 됩니다. 외로움은 마음의 공백일 뿐 아니라 건강의 적이기도 합니다.
우울증, 무기력 그리고 생활습관의 붕괴로 이어집니다. 은퇴 후 자유는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새로운 역할을 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고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봉사든 공부든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누군가와의 연결을 다시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외로움은 서서히 사라지고 진짜 자유가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한 문장. 은퇴 후 진짜 자유는 혼자 있는 시간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누군가와 함께할 용기를 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은퇴 후 처음 느낀 건 자유가 아니라 외로움이었다. 직장에 다닐 때는 하루 종일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았다. 상사의 눈치를 보고 부하 직원과 대화를 나누고 회의와 보고서에 쫓기며 살았던 그 시간들이 지긋지긋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막상 그 일상에서 벗어나니 깨닫게 된다. 그 시끄러움이 곧 나의 존재를 증명하던 소리였다는 것을. 새벽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고 전화를 걸 사람도 없고 나를 기다리는 일정도 없는 하루가 시작될 때 사람들은 그제야 진짜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고요하고 외로운 것인지 느낀다. 퇴직 후 6개월이 지난 62세 박모 씨는 이런 말을 했다. 회사를 그만두고 처음 한 달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늦잠을 자고 카페에 앉아 천천히 커피를 마시며 세상 사람들을 구경했죠. 그런데 2달이 지나니 그 카페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전부 나와 다른 시간 속에 살고 있더군요. 그들은 출근 전 짧은 여유를 즐기거나 미팅 장소로 이동 중이었어요. 나는 그곳에 있었지만 동시에 아무 곳에도 속하지 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박 씨는 하루를 버티는 법을 배워야 했다. 누군가에게 불려다니던 삶에서 이제는 아무도 부르지 않는 삶으로 그 변화는 자유라기보다 공허에 가까웠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사회적 소속감의 붕괴라고 부른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속한 공동체 속에서 역할을 갖고 살아간다. 그 역할이 사라지는 순간 사람은 방향을 잃는다. 직장인에게 명함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다. 그것은 나를 증명하는 사회적 신분증이다. 그런데 은퇴는 그 신분증을 스스로 반납하는 일이다. 그 후 남는 것은 이름뿐이다. 하지만 이름만으로는 세상과 관계를 맺기 어렵다. 그래서 많은 은퇴자들이 스스로를 투명인간이라고 표현한다.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사람. 한편 58세에 조기 퇴직한 최 모 씨는 이렇게 회상했다. 퇴직 후엔 아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집에 있으니 아내는 제게 오히려 부담스러워 하더군요. 그녀는 자신의 리듬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깨버린 거죠. 은퇴는 단지 직장의 끝이 아니라 관계의 재조정이다. 가족, 배우자, 친구 모두가 새로운 균형을 찾아야 한다. 직장에서 사회적 역할을 잃은 남편이 집에서 가족의 일원으로 다시 자리를 잡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 이러한 심리적 외로움은 종종 재정적 불안으로도 이어진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충동적인 소비를 하거나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은 욕구가 비합리적인 투자로 변하는 경우가 많다. 은퇴 초기 고가의 캠핑 장비나 취미용품을 구입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문제는 그 뒤다. 새 것을 사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사람들은 더 큰 상실감을 느낀다. 그때 비로소 안다. 외로움은 물건으로는 절대 메꿔지지 않는다는 것을. 사회적 관계가 줄어드는 것은 단지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 건강과 생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버드대의 장기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행복과 건강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돈도 명예도 아닌 관계의 질이다.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는가? 그 존재가 노년의 정신적 안정과 수명을 좌우한다. 한국에서도 통계가 말해준다. 은퇴 후 3년 내 사회적 관계망이 줄어든 사람은 우울증 발병률이 2배 이상 높고 건강검진을 미루는 비율도 높았다. 즉 외로움은 심리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은퇴 후에도 활력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간다. 64세의 김모 씨는 정년퇴직 후 지역 복지관에서 기타를 배우며 시니어 밴드에 참여했다. 처음엔 낯설고 서툴렀지만 함께 연습하고 공연을 준비하면서 그는 다시 누군가와 웃고 대화하며 사는 법을 배웠다. 회사에 다닐 때는 능력으로 평가받았지만 여기서는 마음으로 연결됩니다. 나이와 직함은 아무 의미가 없죠. 그는 그렇게 말하며 자신이 다시 살아있다고 느꼈다. 결국 외로움은 사람을 잃어서가 아니라 연결될 용기를 잃어서 생긴다. 나를 먼저 내보이는 용기,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용기, 새로운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용기. 그것이 은퇴 후 외로움을 극복하는 첫걸음이다. 하지만 이 용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쉽지 않다.
왜냐하면 오랜 직장 생활 속에서 우리는 업무의 언어로만 대화했기 때문이다. 감정보다 효율, 진심보다 결과가 중요했던 세월이 길수록 마음을 여는 법을 잊는다. 그래서 은퇴 후 인간관계는 마치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일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그 언어를 익히는 순간 사람은 다시 따뜻해진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공동체의 형태가 꼭 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지역의 독서 모임, 산책 동아리, 텃밭 가꾸기 모임처럼 작은 모임도 충분하다. 중요한 건 반복적 만남이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누군가를 만나서 말을 나누는 그 시간이 외로움의 방파제가 된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사회적 리듬 유지라고 부른다. 혼자 있을 때는 아무리 하루를 잘 계획해도 공허감이 깊어지지만 약속이 있는 삶은 다시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든다. 외로움을 견디는 힘은 결국 자신에게서 온다. 자신을 돌보는 습관, 자신에게 친절해지는 태도, 스스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마음. 은퇴 후에도 여전히 나는 나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회사가 나를 정의했다면 이제는 내가 나를 정의해야 한다. 그 정의의 과정에서 사람은 비로소 독립적인 존재로 서게 된다. 이 과정을 제대로 거친 사람만이 진짜 자유를 얻는다. 퇴직 후 처음 느낀 자유는 달콤하지만 짧다. 그 다음 찾아오는 외로움은 길고 깊다. 그러나 그 외로움 속에서 자신을 다시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 된다. 인생의 후반전은 고요 속에서 자신과 화해하는 시간이다. 남이 불러주지 않아도 스스로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을 때 사람은 더 이상 외롭지 않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전하고 싶다. 자유는 혼자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함께할 사람을 찾을 용기에서 온다. 외로움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 안을 걸어가며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 찾아야 한다. 그 길 끝에서 비로소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인생의 시작이 된다.